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남교육청이 낸 추경 예산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부쩍 줄면서 이례 없이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조 109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791억 원, 무려 10.4%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의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줄 보통 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보통 교부금이 감소한 건 모두 3차례. 그러나 올해처럼 수천억 원대가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노후시설물 교체를 비롯한 환경개선 기금 2,740억 원 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4조 9,442억 원으로 올해보다 4,3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신히 본 예산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해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던 예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가 23년도 대비 24년도에 교부금이 줄었어요. 재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학교 시설 사업 보수, 노후된 그 시설 보수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감액을 했단 말씀 드리는 건 거예요. 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충남도의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점차 심화되고 있죠. 여기에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정체를 넘어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존치와 폐쇄를 두고 논란이 컸던 국지도 96호선의 처리 방안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9월 행복청이 실시한 도로 처리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5%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들어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녹지공간으로 접근을 주기능으로 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통로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로로 계획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설문조사 당시 과반 이상이 원했던 지하도로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 거리가 600여 미터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하도로 진출입 구간 교차로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교통 환경,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 국회가 들어가게 되면 국회 교차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좀 더 악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행복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지도 96호선 존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데다 중앙 녹지공간 구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액의 절반, 그리고 세계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죠. 최근에는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의 충남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이곳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 지난 2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한국광기술원이 한국광기술원 충남 분원 설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타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충남 부더는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에 들어설 계획으로 1본부 3센터에 총 6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도는 계획대로 분원이 설치되면 4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인 집적지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사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추격차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도는 2028년까지 분원이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광기술원은 빛을 연구하는 산자부 산하 전문 기관으로 ICT 융합과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8월 아산 원도 심사전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운양 2촉진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핵심 시설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매입한 LH는 최근 31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전용 면적은 25에서 51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내년 1월 10일 발표됩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공통합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7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으로 3층 규모의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입주 위치 조정 등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어울림 플랫폼 추진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흔히 선거구를 운동장에 비유하곤 하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도를 쌓을 대로 쌓은 현역 의원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 입장에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속사정 송용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을 나온 신진영 전 행정관. 이튿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신 전 행정관은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던 천안을을 떠나 이번엔 천안병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좀 빨리 되어야 목표가 분명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당동이나 청룡동 이런 문제 있을 때
역시 천안 병선거구의 출마를 결심한 장기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병은 같은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쁜 도전자 입장에선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역은 뭐예요? 뭐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가불병을 따지지 않고. 근데 비현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점도 많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천안은 천안을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천안 가불병 선거구 모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6일 총선 기획단에 발족한 여야는 늦어도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불편은 단순히 지나쳐버리기 쉬운데요. 일상에 직접 닿아 있는 세종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시민들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 정류장. 시내 버스를 비롯해 인근 도시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상당수가 경유하는 곳입니다. 가령 61번 버스의 경우 이곳이 노선의 종점 구간이자 다른 구간으로 환승하는 기점이 됩니다. 환승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61번의 직행 노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환승 빈도가 높은 중심 정류장을 선정해 이동 수요가 많은 지점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중에서 데이터량이 꽤 많아서 저희가 배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팀원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 SNA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교통 인프라의 중요 데이터 요소로 환승 이력 분석을 담은 이 아이디어는 제4회 세종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는 세종시에 축적된 빅데이터와 접목해 효율적인 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시급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시설물 설치 입지,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비전문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그 대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종시는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자전거 도난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였는데 잠금 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로 그 절도를 하는 그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뭐 자전거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천국 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 횡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잇는 편리한 횡단수단이라는 육교의 제기능이 무색해진 실정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육교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다가동의 한 도로.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도 노인들이 아슬하게 무단 횡단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건넙니다.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엄청 다리 아픈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오기가 힘들으니까 여기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 다가동 일대 충무육교와 일봉육교 두 곳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경사로가 있지만 일봉육교의 경우엔 경사가 심하다 보니 사실상 교통 약자들은 이용이 힘듭니다. 그렇지, 근데 내려올 수가 있나? 못 내려오지. 위험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낮으면은 좀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지. 이처럼 교통 약자들이 육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천안 지역 육교 승강기 설치율은 43%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이 68.1%, 세종이 55.5%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육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는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에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올해도 천안시에 구체화된 육교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 약자의 불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나 승강기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육교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무단 횡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 즉 베리어프리 메뉴판을 갖춘 불빛 나눔 마을 조성에 나섰는데요. 메뉴판을 무료 보급하기 위한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식당, 메뉴판에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확대한 것은 물론 글씨가 조금이나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대비 배경이 적용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메뉴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리어프리 메뉴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리어프리 메뉴판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누구의 눈을 이용해서 그 집의 특선된 메뉴를 한 가지만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이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갖춘 이른바 불빛 나는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천안 신방동의 한 레스토랑. 베리어 프리 메뉴판 보급에 힘을 보태기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 저녁 시간대에 판매되는 음식값은 전액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눔에 동참한 참여자들은 점자 라벨이 새겨진 메뉴판을 직접 보고 느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메뉴판 보니까 이렇게 점자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경험도 되는 것 같고 좀 더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원활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나라가 좀 그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력 하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불빛 나눔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해 21곳까지 늘린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도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희망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21호점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에서 한 30호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천안뿐 아니라 충남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또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불빛 나눔 마을이 우리 주변에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